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월요일 KTN 뉴스입니다. 지난주 조지아주 내무부가 수작업으로 진행된 재검표 결과를 발표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해당 재검표는 투표 감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지난 토요일 조지아주 선관위에 공식 재검표를 신청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지난주 토요일 조지아에서 공식 재검표를 신청했습니다. 조지아의 경우 최종 결과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1만 2천 표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공식 재검표는 수작업이 아닌 투표 집계 기기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지난주 완료되었던 수작업 재검표는 조지아주의 투표 감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조지아 내무부 측은 투표 감사 결과 투표 집계 기기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재검표는 투표 집계 기기를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무부 측은 이르면 내일부터 재검표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재검표를 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 또한 지난주 금요일 부재자 투표 서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한편 내무부 측은 부재자 투표 우편을 개봉할 때 이미 서명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이미 개봉된 투표용지와 투표 우편을 다시 대조하는 것은 비밀 투표 보장을 위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부재자 투표 우편 개봉 당시에 양당 참관인이 모두 서명 확인 절차를 참관했습니다. 공식 재검표에는 최대 4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추수감사절 연휴에는 중단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음 주까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지난 20일 선거 감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재검표 결과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여겨왔던 조지아주가 올해 대선에서는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한 것입니다. 트럼프 캠페인 법률 고문인 시드니 파월 변호사는 캠프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선 패배에 대해 희생양을 찾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브래드 라펜스퍼거 주 내무부 장관은 공화당을 향해 오는 1월 5일 예정된 조지아 연방상원 결선 투표에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조지아는 지난 3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에서 현역인 공화당 켈리 러플러 의원과 데이빗 퍼듀 의원이 과반 득표에 실패해 결선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대선 결과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내분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당장 해결해야 되는 결선 선거 준비에 더 신경 쓰라는 해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작정명 워프 스피드의 책임자는 내년 5월 미국인들의 7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용성 기자입니다. 백악관의 백신 초고속 개발팀, 일명 작전명 워프스피드를 이끄는 몬세프 슬라이 박사는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년 5월에는 미국인의 70%가 백신을 접종받아 집단 면역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인구의 70%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을 보유할 경우 팬데믹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90% 이상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고 화이자는 연방시약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FDA는 다음 달 10일에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화이자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슬라이 박사는 승인 후 24시간 내에 백신을 보급하는 것이 목표이며 다음 달 11일 혹은 12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슬라이 박사는 12월에는 최대 2천만 명, 이후에는 매달 3천만 명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많은 미국인이 백신 접종에 회의적인 것이 원활한 백신 접종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퓨 리서치가 지난 9월에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51%의 미국인은 백신을 접종받을 것이라고 답한 반면 49%는 백신을 접종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5월의 27%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에 이어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도 자사 코로나19 백신의 유효성을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인 백신의 유효성은 70.4%로 나타났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2회에 걸쳐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첫 회에는 1회 접종량의 절반만 투여하고 두 번째에는 1회 접종량 모두 투여를 할 경우 90%의 면역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진이 밝혔습니다. 반면 두 번 모두 1회 분량을 접종할 경우에는 면역 효과가 62%로 떨어지게 되며 이 때문에 두 번의 연구 결과 평균 면역 효과는 70.4%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에 대해 연구진은 추가적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 임상실험 참가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가격이 3에서 4달러로 저렴하며 보관도 최저온 냉동이 아닌 냉장 상태에서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이 화이자사와 모더나사에 비해 장점으로 알려졌습니다. KTN 방송국이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공모전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당선됐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트롤리와 떠나는 한식 기행은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TN 방송국 제작진은 지난 몇 달 동안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의 한인타운과 한식당,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바라보는 한식 문화에 대해 취재와 촬영을 통해 순수 제작해왔습니다. 그렇게 제작된 작품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방송됩니다. 오늘은 제3편 잼의 한입만 편이 KTN 뉴스 이후 방송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관심 바랍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차기 행정부 외교와 안보 분야의 핵심 인물 6명을 오늘 지명했습니다. 이번에 지명된 인사들은 모두 오바마 행정부 시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지명된 핵심 인물은 국무장관의 토니 블링컨, 국토안보부 장관의 알레한드로 마요카스입니다. 또한 유엔 대사에는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국가안보보좌관의 제이크 설리반 등이 지명됐습니다. 국가정보국 국장에는 에이브릴 헤인즈, 기후변화 담당 대통령 특사의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이 외교 안보 분야의 핵심 인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조지아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 수가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3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1,269만 5,843명, 누적 사망자는 26만 3,264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3만 8,78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878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욕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40만 6,220명, 누적 사망자는 8,6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827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8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44,836명, 신규 191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타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5,973명, 누적 사망자는 656명입니다. 22일에서 23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18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5,203명, 누적 사망자는 484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7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5,437명, 누적 사망자는 48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12명,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